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면 현금을 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급은 21,000원, 월급은 80여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그 중에 가족 요양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7년 노인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1990년에 약 5.1%를 차지했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20년 현재 약 15.7%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 이게 10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5%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숫자는 점점 더 높아지면서 207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의 약 46% 정도가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 인구가 점차 대한민국 그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가치관에 대한 내용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부터 5일까지 약 6,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한 내용을 연합뉴스에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걸 인용해왔는데요. 자, 질문은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고요. 자, 그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전체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40.9%에 달했는데요. 그리고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분들이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숫자만 봐도 점점 더 많아지는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문제가 자식이 아닌 다른 어떤가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양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느냐? 첫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됩니다. 야,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또 파킨슨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혹은 2번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하신 이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등급을 받게 되시면은 관련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 국가에서 85%에서 10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급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시설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걸 얘기하고요. 재가급여는 이제 방문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혹은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같이 관련된 시설에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짧게는 반나절 수준으로 잠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현금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눈에 띄죠? 그 중에 가족요양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조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가족 요양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돌봄을 제공하시려는 분, 그러니까 돌보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 타 직종에서 근로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돌보시려는 분에게는 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르신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에 대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등급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조금은 좀 특별한 내용인데, 이제 가족 요양을 하겠다고 요양센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양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요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센터에다가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돌보시는 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 가족요양비라는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돌봄을 제공하시려는 분, 그리고 돌봄을 받으시려는 어르신, 이거는 저희가 따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3번 요양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요양센터를 선택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요양센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임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비양심적인 요양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가로챈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센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장기 요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요양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플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센터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케어링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자, 품격 있는 방문 요양, 케어링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돌봄 서비스 관련된 회사인데, 자, 제가 이 케어링을 추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입니다. 자, 어차피 요양을 제공하는 거면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 이것 때문에 추천을 첫 번째로 드리고, 자, 두 번째로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무료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신청을 통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 과정도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자, 그런 과정도 케어링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케어링 컴퍼니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께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 그분들을 통해서 요양을 제공받는 저희도 당연히 그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오늘 케어링 컴퍼니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가족 부양비는 가족 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바뀌고 있는 국민 인식을 대표하는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98년에는 노인 부양에 대한 내용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다 라는 것이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바뀌게 되었고, 가족 책임이라는 거는 약 30%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사회적 책임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내용이 약 45%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전적으로 사회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5%나 되고요. 그러한 분들도
매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 50%가 넘는 분들께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회적 부양의 핵심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린 거고요. 또 가족이 부양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약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분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집 어르신은 우리 가족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가족 요양비라는 제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